우리 몸에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든 조직들이 있습니다. 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망막도 그중 하나인데요. 최근 방치하게 되면 시력 상실을 부르는 망막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할 때 특히 그 운전하게 되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여니까 이제 사물이 바로 안 보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헛다리가 짚어지고. 눈으로 들어온 빛이 망막에 상을 맺으면 망막에 있는 시세포가 그 정보를 뇌로 전달해 사물을 보게 됩니다. 특히 황반이라는 중앙 부위에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어 우리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데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막이나 황반에 문제가 생긴 망막 질환을 방치하면 치명적인 시력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오늘은 서서히 시력을 앗아가는 망막 질환에 대해 노광명, 최우석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막이라 함은 이 안구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투명한 신경 조직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약 5.5mm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망막의 중심부를 특별히 황반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 질환이라고 하면 이 전체에 이완되는 병 통틀어 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황반 질환이라고 하면 그 중심에 해당되는 그 황반 부위에 생기는 질환을 황반 질환이라고 합니다. 황반에 생기는 질환들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는 흐려 보임 등과 같은 시력 저하 현상, 또한 어떤 상이 왜곡되는 현상, 변시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환자분께서 그 정면에 있는 어떤 횡단 보도라든지 아니면 뉴스 자막 같은 걸 보았을 때 자막이 이렇게 기울어져 보인다든지 뒤틀려 보인다든지 횡단보도가 기울어져 보인다든지 바둑판이 이렇게 휘어져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이제 변시증이라는 어떤 증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진 촬영을 통해서 안저 촬영이라고 하는 사진 촬영이나 아니면 동공을 키워서 동공 안에 직접 들여다보는 안저 검사로 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안저 검사를 하고 나면 그 안에서 이상 변변이 발견됐을 때는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OCT 촬영이라고 해서 카메라 필름 단면을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팔혈관을 통해서 조영제를 주입해서 형광 조영 촬영을 통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유리체 출혈이라든지 다른 원인들 때문에 안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눈 쪽 안쪽 질환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법과 수술적인 치료법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안약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복용 약제를 통해서 망막 질환의 이제 혈류 개선을 시켜주는 효과를 바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레이저 치료가 있겠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당뇨 망막병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망막 정맥 폐쇄라고 하는 질환들에서 주변부 혈류가 이제 장애가 생기면 이제 혈류가 안 가는 곳에서는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쪽에 이제 이상혈관들이 증식하게 되면서 출혈들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그 영역들을 레이저 조사를 통해서 산소 요구량을 줄여서 시세포들을 이제 유지시키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황반 변성, 당뇨 망막병증, 망막 정맥 폐쇄 등은 눈 안쪽에 우리가 염증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혈류 장애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항염증제를 넣는다든지 눈 안에 이제 혈관 내피 세포인자라고 해서 그런 약제들을 통해서 안쪽 질환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망막 박리나 유리체 출혈, 망막 점막 같은 질환들은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다시 원상복구시키기도 하고요. 박리 같은 경우는 공막 돌흉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북적이던 출근 시간이 지나고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도로의 모습과는 달리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엄정희 씨도 아침 일찍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어두운 곳에서 책이 잘 보이지 않아 병원을 찾은 정희 씨는
망막 점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차성의 경우에는 원인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 없이 그 망막 전체의 중심부인 5.5mm 지름에 해당되는 황반 앞쪽으로 해서 그 안쪽 내경계막을 따라서 어떤 막이, 투명한 막이 하나가 형성되는 것을 이제 망막 점막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2차성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양하지만 그 중에 염증, 즉 어떤 안군의 염증을 앓음으로 인해서 면역 세포들이 황반부 중심부에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염증 반응에 의해서 막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망막 박리나 망막 그 열공에 의한 그 손상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들이 망막 색소상피 세포라든지 아니면 신경교호 세포라든지 등이 쌓이면서 어떤 그런 막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안구 내부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OCT 촬영은 레이저 광선을 안구 내에 투사한 후 망막의 단면을 고해상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기존 CT, MRI보다 10배 이상 우수한 해상도로 눈에 대한 정밀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병원에서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썼던 상태인데, 제가 선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안경을 여러 개 갖고 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경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이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를 받으니까 백내장이 있다. 그래서 그 백내장 수술을 먼저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난 뒤는 안경 없이 생활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생활하기 편한데.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백내장 수술하고 난 뒤에 시력 차이가 오른쪽이 약간 약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병원을 방문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망막 쪽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검사를 받게 된 겁니다. 네, 정면 봐주시면 되시고요. 네, 쭉 눈 대시고 한번 깜빡하시고. 됐습니다. 여기 오른쪽 앞쪽에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셀로판 테이프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병변이 존재하고, 이게 이제 망막 점막증. 좌안과는 다르게 이렇게 정상적인 황반부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는 중심부가 이렇게 배꼽이 들어간 것처럼 움푹 들어가야 되지만, 앞쪽에 오른쪽에 우안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황반부 형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두께도 두꺼워져 있고, 약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결국엔 수술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안구 내에 들어가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으세요. 수술 전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따가 수술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정의 환자분의 경우에는 양안 모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다 받으신 상태셨습니다. 2020년경에 일단 받으신 걸로 알려져 있고, 직업이 항해사셨는데 항해를 하는데 어떤 사물을 본다든지 특히나 어두운 배경에서 봤을 때는 시력이 더 떨어짐을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원에 내원해서 검사한 결과 좌안과는 달리 우안에는 어떤 망막 전막증이 지금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셨고, 이것이 실제로 다초점 렌즈에 의해서 망막 신경의 상이 맺혀지는 과정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망막 점막증이 있는 경우는 약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수술적 근본 치료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과의 상의하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로 했고, 이제 망막 점막의 수술의 경우에는 그 안구 공막을 통해서 세 군데 일종의 이제 복강경 내시경 하듯이 복강경 같이 이제 세 군데 이제 포트를 뚫어서 눈 안구 안쪽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물론 접근하는 과정에 중간 과정에 있는 이 유리체라는 투명한 젤리와 같은 이 물질들은 중간에 다
깨끗하게 제거가 되어야 되고요. 제거가 된 이후에 이제 황반부에 접근을 해서 바로 이 부분이 황반입니다. 즉 우한의 경우에 이제 그 망막 점막증이 이렇게 동반이 되어 있으시니까 이 황반부에 접근을 해서 그 황반 앞쪽에 있는 이 망막 점막을 이제 포셉으로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이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정혜 씨의 얼굴이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수술은 유리체 절제술로 정밀 수술 도구를 이용해 작은 구멍만 뚫어 망막 수술을 진행합니다. 망막 신경은 최대한 손상을 줄이고 신경 위쪽에 끼어 있는 망막 점막을 정확하게 제거하는데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반 부위에 있는 내경계막이라는 조직 일부도 함께 제거한다고 합니다. 수술은 일단 계획했던 대로 잘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그 황반부, 망막신경 중심부인 황반부에 앞에 막혀있던 그 망막 점막이 생각보다 조금 두꺼웠기 때문에, 그리고 황반이랑 어떤 결합력이 조금 강하였기 때문에 좀 제거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으나 그 내경계막이랑 함께 충분히 잘 제거되셔서 뭐 그 계획했던 대로 목표는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 받고 난 뒤 결과는 아직 제가 모르니까는 아마 제가 이렇게 그 수술 받고 상태가 좋으면은 제 주위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할 것 같아요. 다른 바람은 저거 눈만 시력만 좋다 그러면 다른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평온한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지용석 씨는 요즘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수영, 탁구 등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움직이기 좋아하는 그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침침한 시야로 인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네요. 언젠가부터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시야가 좀 흐릿하고 운전을 할 때 특히 그 운전하게 되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요니까 피로함을 느꼈어요. 눈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안과에 안 가보자 싶어서 동네 이제 병원에 안과에 갔는데 백내장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묻길래 그건 환자의 의지에 달렸다 하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죠. 그래도 아무래도 운전할 때 제일 안전이 문제가 되니까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눈도 깜깜하고 그랬어요, 그때. 네. 눈도 깜빡. 염증은 없습니다. 염증 없고. 예, 거기 드시면 되겠습니다. 술전에는 이렇게 좌안의 경우 망막 점막증이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시신경 자체가 주름이 져 있으세요. 주름이 져 있고 실제로 시력도 많이 떨어지셨고 당시에 현재 수술 후 8개월 되셨습니다. 8개월 돼서 좌안의 모습은 현재 망막 점막 재발하지 않고 있고 원래의 모습인 이제 가운데 움푹 들어간 이 형태까지 이제 황반부가 자리 잡혀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매우 양호하시고요. 지금처럼만 잘 관리하시면은 앞으로 지내시는데 큰 이상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망막 점막을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거를 하였고, 제거를 하고 난 뒤 이게 이제 수술 후 8개월째 지금 경과의 모습인데 아주 깨끗하게 망막 점막이 재발하지 않고 충분히 제거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또한 원래 망막 본연의 모습인 중심부에 이렇게 중심화 오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 관찰되면서 지금 현재는 시력 1.0으로 충분히 아주 경과가 아주 양호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수술을 통해서 그 막과 함께 그 안쪽에 있는 내경계막을 함께 제거하는 것이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최대한 어떤 시력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쭉 지켜봤을 때 그 변화가 없다든지 전혀 환자분이 증상이 없으시다면 굳이 수술 없이도 그냥 앞으로의 여생을 사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언제든 다시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6개월에서 한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를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50년 동안 제가 안경을 끼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노안까지 오니까 그래서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안경도 한 두세 개를 꼈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개를 가지고 있었는 거지. 가까이 보는 안경, 중간 보는 안경, 멀리 보는 안경.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 난시도 잡아주고 이제 다초점 그걸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안경하고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 홀가분한 상태에서 뭐 공도 찰 수 있고 예전에는 안경을 꼈기 때문에 공 차는 것도 못 했고 그런데 지금은 안경을 벗으니까 공 차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게 상당히 지금 만족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바람은 뭐냐면 후유증만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저는 망막 수술까지 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점안액을 넣는 백태만 씨는 수술 후 훨씬 편해진 눈 덕분에 하루하루가 참 즐겁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요. 작년 여름 병원을 처음 찾았던 태만 씨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뭐가 끼는 거 매로 내 심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래 사물을 보면은 이래 저 옆으로나 안 그러면 수직으로나 이래 보면 이래 꼬불꼬불하게 비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뭐 자꾸 노안이라고 안경만 끼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 소개받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치료를 했는 거예요. 이제 불편한 거는 이제 사물이 바로 안 보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헛다리도 짚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같은데 방파제 같은데 그런 데는 못 가고 좀 이제 사물도 이제 좀 또렷하게 비고 전에는 뭐 한 5m 정도 거를 정확하게 못 봤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한 5m 정도 되는 거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나아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특별히 뭐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뭐 지내시고 하실 때? 네, 크게 불편한 건 없으십니다. 왼쪽도 또 보시는 건 비슷하시고요. 네. 오늘 먼저 확인하고 말씀을 마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턱하고 이마 한번 대보시고요. 턱하고 이마 대시고 정면 그대로 보고 계세요. 눈 좀 부십니다. 그대로 보고 계시고. 우리 그 당시에 작년 11월 달 사진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배꼽처럼 잘록하고 시세포가 일자로 정렬되어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면 그 당시에는 황반 변성이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진물이 이렇게 차는 황반 변성이 진행을 해서 이때 시력도 많이 떨어지셨었어요. 우리 그때 이제 진단을 하고 주사 치료를 이제 시작했고요. 한 달 간격으로 3번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주사를 맞고 이게 저번 달 오셨을 때 사진이에요. 저번 달 되고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들이 쭉 빠져서 거의 반대한 우리 정상안이랑 뭐 비슷하게 물이 많이 빠졌고 시력도 1.0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사를 하고 다음번은 2달 뒤에 또 주사를 할 거고요. 그래도 괜찮으면 또 3달 뒤에 할 거고 간격을 넓혀 나가면서 가능하면 1년 내내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사 바로 준비해서 주사하시고 이번에는 2개월 있다가 또 뵙겠습니다. 백태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왼쪽 같은 경우는 황반 변성이 의심되는 영역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보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분께서 시력 저하를 느끼고 변형실을 느끼셔서 내원하셨고요. 그 당시에 이제 황반하에 생기는 신생혈관들이 많이 커져 있었고 그쪽에서 나오는 삼출물들이 많이 쌓이면서 황반 시세포가 데미지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느끼고 저희는 이제 습성 황반 변성을 진단하고 이에 맞춰서 주사 치료를 시행했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한 달 간격으로 3회 주사를 맞으셨고 다행히 빠르게 대처가 돼서 뭐 시세포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고 주사 전 시력이 0.3이셨는데요. 주사하고 나서 시력도 1.0까지 많이 올라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활성 자체가 많이 큰 병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사를 하고 오늘 3개월 차 진료를 받는데요. 약효가 보통 3개월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3개월 차 봤을 때는 2개월 차 때 없었던 병변이 다시 재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추가 주사를 해드렸고 향후 이 병변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 주사 간격을 조정하면서 반복적인 주사가 유지될 예정이고요. 그래도 빠른 제처 덕분에 시세포 손상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병변 크기 대비해서는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나 시력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황반 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건성, 두 번째는 습성이 되겠습니다. 건성 같은 경우는 시력 손상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하는 타입이고 노화에 따라서 눈이 보고 나서 생기는 그 찌꺼기가 눈에 계속 쌓이는 질환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이거 자체는 시력 저하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고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황반 변성의 90%가 대부분 건성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10%가 습성이 해당되는데, 습성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그 진행도 빠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꼈을 때도 내 중심 시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선 같은 것들이 많이 휘어 보이는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성 황반 변성은 결국 실명으로 향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반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주사 치료를 받는데요. 안구 내 주사는 약물을 망막 내에 직접 주사하는 치료법으로 황반 변성의 원인이 되는 신생혈관을 형성시키는 단백질에 약물의 성분이 선택 결합하면서 신생혈관의 생성과 증식을 억제하는데요. 황반 변성으로 인하여 저하된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유리체내 주사 자체가 한 번 주사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주사가 필요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활성을 평가하면서 중간중간 조절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황반 변성이 치료를 한다 해가지고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좋은 주사약제들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중간 계속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조기에 진단을 하셔서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눈이 참 좋았거든요. 1.5 이랬는데 요래 갑자기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조금 이래 넘었는데 눈이 금방 이래 그거 돼보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이나 주위에 이제 있으면은 빨리 가보라,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큰 바람은 없습니다. 뭐 눈 잘 보고 뭐 이러면 되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자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증상적으로는 양안을 봤을 때는 그 증상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한 번씩 한눈씩 가려서 어떤 흰색 바탕에 벽을 한 번씩 쳐다보시거나 하였을 때 비문증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세요. 비문증이 있는 경우가 모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문증의 개수가 5개나 10개로 이렇게 증가한다든지 그 날파리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략한 체크 방법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빨리 그 망막 질환을 이렇게 확인을 받으신다면 실명까지 이르시지 않고 충분히 회복도 가능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대 후반,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눈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증상들도 발생하고 특히 대표적으로 노안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질환들이 보통 이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악화되기 전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고 조기에 대처를 하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하고 현재 황반 변성을 치료 중인 분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에 주사약제도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시세포 손상을 충분히 치료만 한다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안과 내원하셔서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서 지금 눈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명을 유발하는 안과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번 실명되면 되돌릴 수 없는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눈 건강을 위해 꾸준한 관리 지금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